자, 그래서 공간성, 자연성, 위치성, 환경성, 자산성. 이 다섯 가지가 부동산의 속성 또는 본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은 특히 세 가지를 건져서요. 공간성 중요하고요. 다음에 위치성 중요하고요. 다음에 환경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요. 특히 공간성 하게 되면 부동산 공간은 한마디로 삼찬 공간이죠. 그래서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을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위치성 하게 되면 주로 위치가 좋다는 말은 접근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성. 다음에 환경성 하게 되면 환경은 늘 변합니다. 늘 변하니까 바로 인근지역도 늘 변하죠. 그래서 인근지역의 변화 단계입니다. 즉 인근지역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요 내용만 제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교재를 봅니다. 자, 그러면 29페이지 넘어가면 04번 공간성 나왔죠. 한 장 넘겨서 목차 05번 보시면 바로 위치성이 나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06번 보시면 환경성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수명 사이클이 나옵니다. 주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먼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요. 이것은 한마디로 삼찬 공간이다. 따라서 공간 개념에서 1번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삼찬 공간, 바로 수평 공간, 지하 공간, 공중 공간의 총합을 가리킵니다. 또 4번 지문 보게 되면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지하성에 대해서 보상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 화살표 한계심도가 나왔죠. 한계심도. 자, 한계심도가 뭘 말하느냐? 자, 한계심도는요. 한마디로 지하 이용의 지성이 없는 깊이를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심도는 지하 이용의 지성이 없는 깊이니까 첫 번째 주로 지하 공간과 관련된 개념이지 지표 공간 틀린 말이고 공중 공간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한계심도는요. 주로 보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보상 관련 용어입니다. 만약에 어느 지표 공간에서 한계심도가 40m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면요. 이 한계심도 내에서 공공사업,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개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심도 범위 밖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이때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계심도 범위 밖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용어이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 2번 보게 되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대로 세 가지죠. 1번 지표권, 2번 지하권, 3번 공중권입니다. 먼저 지표권 하게 되면 지표권은요. 오른쪽에 작은 글씨 있죠. 오른쪽에 어깨글을 봅니다. 어깨글 보게 되면 자, 그거는 그대로 하셔야 되겠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의 소유권의 범위가 미친다. 바로 민법 규정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바로 1번 내려가죠. 자, 지표상에 물이 흘러갑니다. 물에 관한 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다. 유역주의는요. 물이 아주 흔한 지역이니까 누구나 물을 골고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한다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지하권입니다. 지하권은요. 자, 이 문장은 꼭 기억하세요. 밑줄입니다. 광업권에 객체가 되고 있는 바로 지하의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쉬운 지문인데 자주 나옵니다. 소유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3번 내려가세요. 공중권 하게 되면 공중권.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2번 보게 되면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입니다.
사적 공주권에 예를 든다면 일조권 또는 용종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별도로 여백에다가 단어 2개를 따로 메모합니다. 사적 공주권 하게 되면요. 바로 개발권 양도제 있죠. TDR 제도. 하나 더 추가하면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사적 공중권, 즉 공중권 활용 방안이지. 틀린 말은요. 지하공간, 지하권은 틀린 말입니다. 공중권, 공중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여기까지를 유의하시고요. 자, 공간성 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입니다. 자, 05번 위치성, 위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위치와 접근성을 보면 학자가 2명 나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마샬은요. 위치를 강조하고 위치. 반면에 2번 허드는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주로 2번 접근성을 잘 묻는데요. 접근성은요. 먼저 의의는 아셔야 되겠죠. 접근성이란 문장 그대로 비자입니다.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을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은요. 단순히 거리만 짧은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거리적으로 이것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2번 보게 되면요. 접근성의 특징이 나옵니다. 니은번 문장을 조심합니다. 한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집니다. 어떨 때?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만큼 가격은 높아진대요. 자,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빼버리고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높아진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유의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06번 환경을 봅니다. 환경은 늘 변하죠. 늘 변하니까 자, 목차 2번 내려가서요. 인건적의 변화 단계 2번 동그라미 인건적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이것도 늘 변합니다. 자, 인건적 수명 사이클은요. 표를 보게 되면 자, 이미 암기되었죠. 어떻게? 성숙, 쇠천, 악이죠. 성, 성장기, 숙, 성숙기, 쇠, 쇠퇴기, 천, 천이기, 악, 악화기, 성숙, 쇠천, 악 5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지가가 있고 시간입니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인건적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처음에 개발되면요. 땅값이 크게 오르죠. 성장기가 되고 지역이 안정이 되면 성숙기 조금 나빠지면 쇠퇴기가 되고요. 점점점 나빠지면 얘는 천이기가 되고요. 매우 나빠지면 악화기입니다. 이렇게 성숙, 쇠천, 악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각 단계별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먼저 성장기 하게 되면 1번 밑줄입니다. 지가 상승이 가장 활발 밑줄. 자, 포인트는요. 지가 상승이 활발하죠. 상승 동그라미. 상승이 가장 활발한 것은 바로 성장기. 지가 상승이 가장 높아요. 2번 보게 되면 입주하는 주민은 젊은 층이 많고 교육 수준도 높은 층이 많습니다. 다음에 4번 상향여고 밑줄 하시고 주로 개발되니까 동네가 좋아지죠. 그래서 상향여고가 나타납니다. 별도로 아래에다가 항목 5번 적어주고요. 성장기는 개발되니까 주로 어떤 부동산? 신축 부동산입니다. 신축 부동산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까지를 보시고요. 다음에 자 성숙기 넘어가죠. 성숙기는 지역이 안정이 되니까 1번 보게 되면 자 지가는 꼭 기가입니다. 괄호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동그라미 지가가 가장 최고로 높은 것은 성숙기를 의미하고요.